어제 열린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에서는 칼리피오리나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제치고 토론회 승리자로 꼽혔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갈수록 줄고 뉴저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한인 4명이 대규모 마약 유통 공모와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채권 구입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7번 전철역의 구조적 결함이 전체 21개 노선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칼리피오리나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잽 부시 등 나머지 후보들을 제치고 토론회의 승리자로 꼽혔습니다. 16일 로널드 레이건 기념박물관에서는 CNN의 주최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화당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여느 때처럼 상대 후보들에게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유일한 여성 후보 칼리피오리나의 등장이 트럼프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1차 TV 토론에서 2부 리그로 밀려나 있었던 피오리나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려한 언변과 명쾌한 메시지로 안방 유권자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오리나는 트럼프의 반여성적인 발언들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자신의 외모를 비하했던 트럼프 후보를 향해 이 나라 모든 여성들이 트럼프의 말을 분명히 듣고 그에 대해 알게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결국 피오리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기존의 말을 바꿨습니다. 피오리나는 이 밖에도 잘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고 외교 정책의 조예를 드러내며 대선 후보감으로 정치적 자질과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됐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피오리나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고 반면 잽 부시와 스캇 워커 후보는 여러 매체에서 꼽은 패자 명단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부시 전 주지사는 트럼프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공격의 핵심이 없다는 것만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싼 생활비와 갈수록 급등하는 렌트 때문일까요?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6일 발표한 2014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 자료에서 뉴저지주 인구는 11만 5,830명으로 2013년 9만 3,055명에 비해 무려 23.1% 늘었습니다. 반면 뉴욕주 인구는 13만 4,364명으로 2013년 14만 4,108명보다 10,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실제 뉴저지 버겐 카운티 내 한인 인구는 6만 5,139명으로 뉴욕의 퀸즈 카운티를 제치고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올랐습니다. 한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나 미혼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트로 일원 한인 독신과 미혼자는 2012년 36.2%에서 2013년 37.7%로 지난해는 54.3%로 늘었습니다. 한편 소득의 증가와 함께 한인 소유주택의 중간값은 2013년도 36만 2천 달러에서 38만 4,500달러로 6.7%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가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한인 가구의 34.3%는 영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에 15.6%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사회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한인 4명이 대규모 마약 유통 공모와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에섹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10일 뉴저지 북부와 중부 등지에서 헤로인 등 마약을 유통한 조직과 연루된 2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펠팍에 거주하는 한인 4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펠팍에서 자동차 바디숍을 운영하는 30세 동석 씨가 마약 유통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되고 28세 제이박 씨와 65세 진아박 씨, 21세 지이 씨 등 3명은 각각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연방수사국 등과 함께 뉴욕을 근거지로 하는 마약 조직을 타겟으로 2개월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직은 버겐 카운티, 펠팍 등 뉴저지 4개 카운티의 8개 타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시가 10만 달러의 헤로인과 마리화나, 코카인,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 등을 압수하고 마약 판매를 위한 봉투 만여 개, 현금 8,000달러, 총기 2정 등도 압수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에도 뉴욕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마약 유통조직 연루자 48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임금 채권 구입을 서둘렀던 뉴욕 네일업주들이 한동안은 구입을 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네일협회가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채권 구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협회는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네일살롱 업계에만 적용되는 임금채권 의무화 행정명령에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알리고 뉴욕 주정부와의 향후 협상을 기대하며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민사회에 다시 이와 같은 부조리한 법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소장에서 아시아계가 전체 업계 종사자 중 약 90%에 달하는 등 네일업계가 아시아 내 주력 업종이라는 점을 들어 주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회장은 10월 6일까지 정해진 구입 기간은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며 임금 채권 구입으로 피해를 본 업주는 꼭 협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중국 네일협회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 6만 달러의 법정 비용은 양 협회가 3만 달러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 따라 초과되는 비용을 위해 협회는 회원가입 운동과 함께 소송 비용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전철이죠. 7번 전철에서는 얼마 전 연장 구간도 개통됐는데요. 하지만 전철역의 구조적 결함은 전체 21개 노선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시민예산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노선별 전철역 상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7번 전철역의 구조적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21개역 618개 구조물 중 37%에 해당하는 228개가 즉각적인 보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노선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번 조사는 총 468개 역의 계단과 플랫폼, 에스컬레이터 등 구조물을 점검해 가장 양호한 상태에 1점을 부여하고 가장 나쁜 상태에 5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점 이상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34가 허드슨 야드역이 지난 13일 개장했지만 기존 7번 전철역 중에서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번 전철에 이어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C전철도 40개 역의 2,011개 구조물 중 26%인 530개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상태가 가장 양호한 노선은 6번 전철로 38개 역의 1,288개 구조물 중 보수가 필요한 곳은 15%, 192개에 불과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시기,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전쟁 범죄를 배울 수 있는 동북아 역사정의 인턴십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히 여성 인권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동북아 역사정의 인턴십의 첫 수업이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12주간 9명의 학생들이 동북아시아 근대 역사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일본의 조직적인 전쟁 범죄 미화나 사실 부정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각 조별로 위안부 생존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위안부와 관련된 그림 작품이나 웹사이트,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합니다. 강의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김지민 박사가 담당합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16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가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 시기 동양에서 일어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동아시아 역사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성 인권 관련 문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5 칼리지 페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칼리지 페어는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 최대의 교육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도 맥도날드가 후원사로 참여하고 아시안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지원합니다. 미래를 밝혀라라는 주제로 펼쳐질 올해 칼리지 페어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주 티넥에 있는 한소망 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칼리지 페어에도 맥도날드사가 후원사로 참여해 한인과 아시안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독려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 진학을 돕는 맞춤형 상담과 적성 검사도 진행될 예정으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8개의 주요 공사립대학들이 참가해 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원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한국의 명문대학들도 대거 참가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안내합니다. 이 밖에 대입 관련 강연과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멘토 스피커인 하버드대의 줄리엣 김 등 4명의 선배들이 대입 노하우를 전하고 교육 컨설팅 회사 IB와이즈사의 데빈 하먼 어드미션 카운슬러가 최고의 선택을 통해 대입에 성공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한편 이번 칼리지 페어에서는 대한항공의 협찬으로 참가 학생 중 1명을 추첨해 고국 방문 왕복 항공권 한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고교 졸업률을 80%까지 올리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생 3분의 2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고교 졸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고교생 3분의 2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4-15학년도 뉴욕시 고교 졸업률은 68%에 머물렀지만 이를 10년 안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시장은 시 전역 공립고에 AP반을 개설하고 중학생 수학교육 강화, 전학년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의무화 등 중점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가을까지 75%의 학생들에게 최소 5과목의 AP 수업을 제공하고 2021년까지는 모든 학교로 AP 수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학교 대수학 수업은 내년 가을에 추가되고 2021년까지 모든 8학년 학생들이 대수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앞으로 10년간 모든 초중 고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이 의무화됩니다. 시정부는 8,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6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당수의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고기의 안전 수준이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개 가운데 A를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고 20개가 최악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프렌즈 오브 디 얼스 등 6개 시민단체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체인 리액션 보고서에서 25개 조사 대상 업체 중 안전등급 A를 받은 업체는 치폴레와 파네라 단 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B등급의 칙필레, C등급의 맥도널드와 던킨도넛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업체는 모두 F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은 육류나 가금류 취급 시 적용되는 개별 업체의 항생제 관련 정책과 정책 실현 정도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A등급을 받은 치폴레는 현재 공급하는 고기 중 90%가 무항생제로 조사됐고 파네라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100%, 터키 고기 중 3분의 1을 무항생제 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B등급을 받은 칙필레는 2019년까지 전체 닭고기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등급의 던킨도너츠는 항생제 고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맥도널드는 올해 초 향후 2년에 걸쳐 100% 무항생제 닭고기 공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KFC와 웬디스, 버거킹, 스타벅스, 서브웨이, 타코벨, 파파존스, 아이홉, 아웃백, 피자헛 등 20개 업체는 전부 F등급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공항이나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접속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잘못 접속했다가는 해커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와 이메일 확인, 메시지 전달까지 평소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해외 여행을 하거나 관광지에 가더라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욕구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Everywhere I go, I'm searching for a Wi-Fi to be with my friends. I just assume that it's the same network. I don't know.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처럼 곳곳에 설치된 와이파이부터 찾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이를 악용한 해커들이 공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척하며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10개 중 1개는 의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When people go, they stay roughly around 30 minutes distance from the tourist destination. And hackers know about it. So they have set traps around the tourist destination. 그렇다면 해커들의 공격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최근 개발된 스카이큐어 앱 등 의심되는 무료 와이파이를 감지하는 앱을 깔아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현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거나 앱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와이파이를 끄는 게 해킹을 방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홀 옆에 또 하나의 문화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현대 미술 작품 수천여 점이 전시돼 있는 브로드 뮤지엄인데요. 건물 외곽부터 자연광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바로 옆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브로드 뮤지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는 20일 정식으로 개관하는 브로드 뮤지엄은 문화예술계의 큰손 일라이와 이디스 브로드 부부가 3억 달러의 신축비를 투입해 건립된 것으로 총 5만 스퀘어핏의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개최된 오프닝 행사에 참여한 일라이 브로드 설립자는 보다 많은 이들이 현대 미술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idn't want anyone to prevent coming because of an admission price. We hope that people come from Los Angeles and around the world to enjoy the museum and our collection.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건물 설계를 맡은 딜러 스코피디오 플러스 램프로의 엘리자베스 딜러 소장도 참석해 브로드 뮤지엄이 LA시에 끼칠 문화적 공헌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We can see and show that this isn't just a place where you'll see something you've never seen before. It's a place that feels like home, a place that sounds like, smells like, tastes like home because we have so many cultures that are here. And it is true testament to Eli and Edie's generosity that this world-class museum will represent our values. 브로드 뮤지엄은 개발 초부터 자연 채광을 살린 벌집 모양 설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대형 전시실로 사용되는 3층에는 벌집 모양의 베일 지붕에서 318개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조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현재 브로드 뮤지엄에는 페인팅부터 사진, 커다란 조각상, 설치 미술까지 아티스트 60여 명의 다양한 작품들 2천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모두 브로드 재단과 브로드 부부의 컬렉션입니다. 제2의 앤디 워홀이라고 불리는 키치아트의 거장 제프 쿤스의 풍선 조각상들, 튤립과 강아지를 비롯해 마이클 잭슨을 풍자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1층에서는 일본 유명 설치 미술가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 인피니티 거울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도 보입니다. 2층에는 미술품 저장고를 비롯해 일반인들을 위한 도서관과 컨퍼런스룸도 마련돼 있습니다. 브로드 뮤지엄은 오는 20일 개관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2천여 점에 달하는 브로드 부부의 소장품 전시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전이 열리게 되는 이곳 브로드 뮤지엄은 남가주 현대미술의 또 다른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할머니가 직접 손녀를 낳는다면 이상하게 들릴 텐데요. 미국에서는 아기를 낳기 힘든 딸을 위해서 대리모로 나선 할머니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밀라. 부모에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입니다. Big girl. 밀라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엄마 맨디는 첫 아기를 조사냈는데 얼마 못 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또 가져도 도산할 위험성이 있어 맨디 부부는 대리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1살인 엄마와 동생이 선뜻 대리모를 자원했습니다. Some family members came forward and said, yeah, hey, I might be a surrogate. And at first we kind of thought, well, that's kind of crazy. 하지만 엄마가 대리모로 가장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를 보고 엄마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체외 수정 끝에 엄마 셰리는 딸 부부의 아이를 임신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달 건강한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You know, pregnancy was easy and I liked being pregnant. I never minded being pregnant and if it was something I could do for her, why not? 만삭인 엄마의 배를 만져보는 에밀리. 엄마는 에밀리의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으로 아이를 낳기 힘든 에밀리의 대리모가 된 겁니다. Not being able to have children and sort of share that piece of their lives with someone just broke my heart. 5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디는 딸 부부의 아이를 갖는 데 성공했고 예쁜 손녀를 낳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본 신디는 출산의 고통마저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I feel like it's a gift to me. I got to give this. I did. I know I gave a gift, but I also am getting so much in return.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 산업이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배가 불러도 좋다는 엄마의 모정은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보험 한인동포를 위한 대규모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10월 4일 플러싱 병원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인 개업이 협회와 뉴욕 한인 간호사 협회는 플러싱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회 무료 건강검진의 날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검진은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체류 신분과 연령,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선착순 200명에게는 독감 백신 접종도 제공됩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40여 개 뉴욕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이 오는 22일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등록 캠페인을 펼칩니다. 민권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단체 연맹은 16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22일까지 대학교와 스트릿 축제 등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본선거 참여를 위한 정당 등록은 10월 9일에 마감됩니다. 유타주 남부 협곡지대에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14일 오후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접경 지역에는 돌발 홍수가 발생해 마을 인근 협곡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던 16명 가운데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자이언 국립공원에서도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유타주 기상청은 단 2시간 만에 63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가스 요금이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5%씩 인상됩니다. PSENG 운영이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실시되면 2021년 매월 각 가정의 가스비는 현재보다 약 $4 21센트가 오릅니다. PSENG는 노후된 가스 파이프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이 요구되면서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매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무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더위는 한풀 꺾이고 밤늦게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